자, 다음은 진짜 정치권 소식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야기입니다. 다음입니다. 정세균 대선 레이스 합류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 사임을 하게 되면 대선 경쟁에 나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항마로 떠나 여기도 이재명 지사가 등장합니다. 다시. 대항마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요, 여권 표심이 양분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표심과 그렇지 않은 표심이 있다는 거죠. 이 양분된 표심 흡수 폭이 관심이다. 친문도 비문도 아닌 독자 행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보면 3명의 인물, 지금 여당 내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들 3명의 인물이 사진과 함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캠프 키우고 친문 챙기고 여당 대선 후보는 바로 나. 3명이 경쟁 돌입했다. 이렇게 되면서 내입니다. 여기 보면 또 각각의 지금 움직임을 다루고 있어요. 이재명 당내 우군 확보 총력, 100만 팔로워 SNS를 통해 칭찬 릴레이. 여당 의원들 칭찬 릴레이를 본인의 SNS상에서 겁니다. 그러면 100만 명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반향이 있겠죠. 이낙연 자가격리가 어제 끝났습니다. 바로 좌파 의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이낙연계로 통하는 의원들이죠. 의원 20명과 모임을 갖고 내가 죽더라도 대통령을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오늘 총리 사퇴, 싱크탱크 지역별 발대식 열며 새 규합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정세균 총리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취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좀 했어요. 공동으로. 이 아래 보면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33, 이낙연 11, 정세균 4. 정세균 총리 좀 미미하죠. 아직은 5% 밑으로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없다, 모름, 무응답. 이 조사는요. 진보 진영, 그러니까 여권이요. 여권 내에서 대선 후보가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답을 이렇게 나왔는데 없다, 모른다, 무응답이 44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아직 모른다는 거.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먼저 정세균 총리 오늘 전 그만둔다라고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출마로 보이는데 일단 좀 궁금한 점이 대선에는 왜 출마하는가? 그러니까 보통 대선 출마라는 거는 어떤 성과를 가지고 출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총리로서 사실 방역, 백신, 부동산 이거 다 마무리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총리를 수락할 때부터 사실은 대선 출마의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국회의장을 하다가 총리로 가는 것이 쉽진 않았거든요. 사건 불린 논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무리를 했다는 거는 예. 대선 출마 외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코로나의 상황이고 예. 코로나를 어떻게 방역을 성공하느냐가 사실상 굉장히 큰 성과로 남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꽤 좋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뭐 600명, 700명 올라가가지고 예.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 그러면 방역 총리로서 브랜드화하고 이걸 갖고서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사실상 이걸로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했을 수 있거든요. 예. 충분히 그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사실 출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이 4개월 남기고 바로 4월 달에 내려온 것처럼 예. 시간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 지금 아마 사임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예. 또 재보선이 지났잖아요. 예. 이 상황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책임론이 불거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위상 뭐 이런 것도 아마 고려를 했을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뭐 저는 민주당에 한 명이라도 더 이제 대권 주자가 예. 올라서서 경쟁을 하고 선택지를 더 많이 주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44%가 무응답이라 그랬지만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진보 진영 지지자들만 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라든가 여기에는 이제 무응답이라든가 뭐 의사 표현 없음 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의 단계이기 때문에 뭐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4%라 그러면 상당한 이제 어떤 변화의 어떤 상황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보죠. 이 그래프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구라 교수님 말씀은 저 없다 모름 무응답이 44%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부동층이 있고 또 야권 지지자들은 끝까지 예. 응답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종우 평론가. 역시 같은 질문과 함께 그러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왜 해야 되는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하고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 또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는 저 44%와 관련한 해석을 조금 달리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달리 하십니까? 네. 저 44% 중에 적지 않은 숫자는 제3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후보. 예. 이 세 명이 아닌 다른 후보. 예. 친문계 제3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꽤 많다.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요. 예. 이재명 지사도 그 이낙연 전 대표처럼 비슷한 그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앞으로 향후에 좀 빠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그 대신에 정세균 총리가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세 분 가운데 예. 당내 조직 기반이 가장 많은 분이 정세균 총리세요. 아직까지 총리시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당내 경선 실제로 상황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 예. 정세균계의 그 활약상이 의외로 두드러질 것이다. 조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그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 경선은 친문계 제3후보하고 예. 정세균 총리 간의 양강 구도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오늘 이종훈 평론가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통상적인 생각과는 다른 약간 파격적인 제안 오늘 분석을 오늘 계속 해주시고 있어요. 제안이라기보다 이제 그 예. 제 나름의 어떤 이제 평가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100%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의외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저 44%가 지금 다른 주자를 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모른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지금 이런 분석이시네요, 지금요. 아무튼 오늘 총리에서 물러나서 뭐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대선 주자로서 좀 뭐 언론에 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여당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뭐 여당 주자 된 얘기도 했는데요. 간단하게 김구라 교수님께 네. 짧게 좀 질문드릴게요. 이낙연 대표는 어제 이제 주변 측근들을 만나서 뭐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끝까지 뭐 지킨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낙연 대표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전대대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예.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때의 힘은 친문의 힘이었습니다. 예. 여전히 그 힘이 이제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기대의 언덕은 거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반성의 시간 뭐 이런 시간을 갖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이 3자 구도가 확정이 될 것이고 예. 그 안에서 뭔가 반전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잃었잖아요. 한 8개월 넘게 사실 당 대표를 예.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선거 패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이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좀 이 안타까움은 좀 있죠. 어제 발언 중에서는 뭔가 그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거는 절대 안 한다. 이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그거는 신문에 의해서 사실은 당대표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차별화를 한다. 그것도 굉장히 어색한 것이고 그건 더 이상 할 수도 자신의 있다. 어떤 정치 생명과도 굉장히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조를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조를 계속 유지할 때 이것이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낼 그러니까요. 수 있겠느냐. 어떤 반전의 계기가 올 것인가? 그거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듣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금요. 뭔가 쉽지 않다라고 들립니다, 지금요. 지금 김민학 교수님 내놓으신 분석은요. 다음은 제1야당 사항 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홍준표 의원, 지금 무소속이죠. 복당 얘기입니다, 지금. 홍준표를 어찌할꼬 야당 복당 놓고 내홍 조짐이다.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놓고 당이 그냥 뭐랄까요? 뭐 내홍이랄까요? 아무튼 뭐가 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홍준표 의원을 놓고 또 갈라진 거예요. 여기 보면 초선들은 아스팔트 우파 부담이다. 중진들은 복당시켜야 된다. 그래야 야권 통합된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인호 변호사.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 어떻습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다. 시간이요. 시간의 문제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작년 딱 이맘때였죠. 결국 그 홍준표 그 의원이 공천이 안 되니까 탈당했고 결국 여기저기를 거쳐서 대구 수성구 쪽에서 출마해서 단독으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도 야권 통합을 명분으로 해서 복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다가 예. 이게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특히 그 김종인 대표가 그 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요. 예.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두 기류가 있죠.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강경 보수 이미지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들어오시는 게 오히려 당의 지지를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기류와 함께 그 반대로 이 그 중진들을 그 기초로 해서 예. 이제 서울시장 선거 등 다 끝났고 이제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제는 대통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요. 예. 사실 초선분들도 이제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그 홍준표 그 전 대표 지금 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 전 총장을 제외하고는 야권으로서는 사실상 대선 후보 지지율이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팬덤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홍카콜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정치도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끌어안아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것이 한국 국민의힘이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쪽이 오히려 못해서 했다는 그런 기류 속에서 과연 예. 이 시점에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쇄신하는 이미지에 맞느냐 이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후보로 가는 에 있어가지고는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단 어쨌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 전국 단위에서는 좀 더 메시지를 강하게 할 부분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른바 야권 통합과 함께 대통합 카드로서 언젠가는 될 것이다. 한마디로 시간의 문제다. 이 분위기가 오히려 더 강력한 것이 아닌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복당한다라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이종훈 평론가께 짧게 발언기 드릴게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복당을 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복당을 안 시킬 수도 있죠. 안 시킨다? 예, 이번에 이제 어. 서울시장 그 재보선,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예. 뭐 안철수 대표하고 굳이 뭐 후보 단일화 안 했더라도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뭐 전 대표가 지금 일정 부분 이제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지지율 아니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굳이 입당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네. 최인현 변호사는 시간을 보내다가 복당한다는데 지금. 네. 예. 그래서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분 의견이 지금 갈랐습니다. 지금요 이게. 아무튼 뭐 당내에서 또 이런 이슈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올랐다는 소식입니다.